Zombie apocalypse. 워크북 들어가기 전에 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할게. 지금 1학년 학생이 있고 이제 올라가는 2학년이잖아. 그리고 또 3학년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접이 내가 안 닥쳤다 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내 학생부에서 뭘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히면 좋다라는 걸 알고 학교 활동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학생부나 면접이나 자소서나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기본은 그 내신이 깔아줘야 되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순서는 요런데 지금 면접에 우리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사례가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선생님 얘기할게. 학생부 독서활동에 적혀 있는 책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우물쭈물하다 면접이 끊어버렸어요. 자, 이 학생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겠죠. 역시 우리 성윤이 딱 남자답게 대답해주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뭐 독서 활동을 안 해서도 있고 음. 독서 활동을 그 학생 기록부에 기록은 돼 있는데 책을 안 읽어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여러 가지겠죠. 성윤이 아주 얘기를 잘해줬어요. 맞아. 학생부에는 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가는데 물어봤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면접에서 물어보는 의미는 얘가 진짜 이 책을 읽어서 기록했을까? 두 번째는 얘가 이 책을 읽었다면 우리 학과와 관련된 어떤 역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근데 제대로 대답 못하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얘는 책을 안 읽었는데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무조건 책을 읽은 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걸 이해하라고. 자,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처음부터 예상 질문을 딱 묻지 뭐예요? 잘 됐다 싶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면접관님이 갑자기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황하면서 잘못되었구나 싶었어요. 망했다 생각해서 다음 질문부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이 아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겠죠. 애도. 성윤이 떨어졌다. 다른 친구는 우리 마이크 켜서 같이 얘기해보자. 다른 친구는 예언이 떨어졌을 것 같아. 떨어졌어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하는 다음에도 그게 잘못해서 그만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줄 짜렸을 경우가 있는데 그냥 너무 설명이 길었거나 그때는 그냥 그만하라고 음. 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분명히 여자아이였을 거예요. 여자친구들은 보통 서론이 길어.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고 시간만 가니까 그만하라고 성윤이 말처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 봐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서 학생부 세특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걸 묻는 거예요. 해필, 그거 하나 딱 모르는데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학생 부르시는데 제자로 대답을 못하고 눈물만 나와서 계속 울다가 나왔대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내용 아니에요, 거의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자, 그 다음. 그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대답하면 떠묻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죠? 금방 설명한 법칙은 뭡니까? 끝까지 대답은 했는데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번에는 붙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붙었을 것 같다. 예원이는? 저도요. 어느 정도 이게 흥미롭고 좀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관심이 더 가서 자세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친구 대답처럼 이 친구는 붙었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학생부에 적힌 게 확인하려고 정말 읽었을까? 그것처럼 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했을까 해서 물었는데 너무 대답을 조곤조곤 잘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붙은 거예요. 여기 적힌 것처럼 제대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배우고 느낀 게 많구나 라고 이게 판가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꼬리 질문을 할 때는 이걸 꼬리 질문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는 진위 파악, 정말 적힌 대로 이해가 했을까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얘가 정말 전공으로서 이쪽을 제대로 했나. 그리고 만약 대답을 했는데 너무 흥미롭게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 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면접을 당장 보지 않을 거잖아. 그래도 학생부에 어떻게 적히면 좋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아서 자,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희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되니까 면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면접을 봤어. 면접을 가서 보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녹화해서 올리기도 했거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연습을 안 해놓잖아?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학생부가 어떻게 적히면 좋을지를 한번 면접에서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화기애애하고 좋았대요, 분위기가. 갑자기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대강 아는 대로만 답을 하고 그 이상은 잘 모르지만 입학하면 잘 배우겠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지 않았을까요? 붙었을까? 붙었어요. 자, 약간의 뻔뻔함도 필요하다. 정말 모르면 솔직하게 저 모르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 저 솔직하게 몰라요. 아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자, 하나 더 있어요. 비교적 무난하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우리 학과에서 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하셔서 전공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할 테니 뽑아달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 이게 우리 학생부에 보면은 즉 진로가 1학년 때 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뭐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학생의 진로와 더불어서 학교에 뭔가 지원을 했어. 어느 학과에.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과를 넘어서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 뭘 하지? 뭘 하면 좋지? 라는 고민이 미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적에 대충 맞춰서 우리 학교를 지망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붙게 돼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그 학생부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면접을 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서류를 알 수 없는 학생의 자질을 평가하고 지원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준비된 학생을 선발해요. 그리고 수험생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요. 자, 그러면 요즘에 면접은 어떻게 보냐? 우리 학생들이 아마 면접을 보게 될 때쯤에서도 비슷하게 날 건데 면접 종류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말 들어봤지? 학종, 학생부 교과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 전형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전에는 학종에서만 면접을 보거나 또는 뭐 다른 데서만 면접을 하는데 이제는 이게 서로 달라지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만 내신만 넣어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어도 면접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이 굉장히 대학 학과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자 면접을 요즘에는 어떤 경향으로 보느냐 하면 면접고사에서 지필고사는 보지 말고 선행학습 금지 이것도 이제 알죠. 너무 고차원적에 대학교 가서 배울 것을 미리 물어보지 말아라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식 대신 학생의 발표력,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성평가도 겸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근데 자, 요런 걸 할 때 어떨 때 면접이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냐? 그럼 면접을 왜 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성적으로만 가면 좋겠지만
사실 성적이 약간 떨어졌을 때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해서 면접을 잘 준비하면 성적으로 그 합격을 뒤집을 수 있어요. 면접 성적으로.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하고. 근데 면접도 잘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걸 잘 응시를 하면 오히려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요것도 준비하면 좋다. 물론 면접 실전 연습은 3학년 올라가서 하면 좋은데 그전에 내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잘 적히는 게 중요한지 그것도 좀 봐야 돼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올해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면접을 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총 5개의 면접 문항이 이게 또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5개가 전부가 아니라 인성 영역에서는 5개, 전공 적합형에서는 뭐 5개 해서 한 20개 정도의 문제가 떠요. 그 문제에서 뭘 하면 되냐면 내가 연습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 그 시간 동안 연습해. 답변도 몇 분 이내, 1분 이내 이렇게 답하라 그래요. 그럼 연습을 다 하면 돼, 미리. 그래서 그날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알려주는 그 주소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녹화를 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는 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대면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비대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외주를 줘서. 그래서 시스템에 접속을 해. 아이디를 개별로 이렇게 줘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몇 월 몇 시에 접속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지원한 그 학생의 정보가 떠요. 그럼 거기에서 질문이 이렇게 팝업이 돼. 화면으로. 지금 이렇게 화면 보여지는 것처럼 휴대폰 화면이 딱 떠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다가 버튼 누르면 녹음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녹음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영상을 아예 찍어서 올려요. 자기가 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거기에 가긴 가. 그 대학교에 지정한 장소에.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다 가림막에만 있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스피커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질문이 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앞에 놓인 카메라 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카메라가 녹화를 해서 전송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 조금 부담스럽죠? 사람 보고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이 있는데요. 첫 얘기해. 번째, 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얼굴을 보여주고 그 면접 보는 거죠? 그렇지. 비대면은 얼굴만 실제적으로 안 본다는 거지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쪽 얼굴은 안 보여.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건 또 대학에 따라 달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사례도 있대. 보러 갔어요. 진짜 오라 그래서. 그랬더니 저쪽 면접관 앞에 다 그 급식소에 이렇게 치는 가림막 있죠. 아크릴판. 다 가려져 있고 학생이 앉아 있는 여기 책상하고 의자도 이렇게 3면이 다 가림막으로 아크릴판으로 다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안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게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여기에서 조금씩 그 학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요런 방식이 나와요. 혹시 몰라.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진보된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올해는 이래요. 인제 우왕좌왕하면서 학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슈가 뭐냐면 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평소에 발표 같은 거 잘해요?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성윤이 네. 지금 오늘 태도로 봐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진짜 정말? 못해요. 정말? 네. 근데 오늘 참여를 잘하는구나. 나중에 우리 성윤한테 선생님 선물 챙겨줄게요. 열심히 잘해서. 감사합니다. 자, 평소에 내 생각을 잘 말해보는 그런 발표를 많이 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그 평소에 말을 많이 해본 친구랑 많이 안 해본 친구랑 확연하게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어.
잘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그 표현력도 많이 해보질 않으면 생각만큼 전달이 안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면접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또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서로 안 들려. 아크릴 가림막을 막 쳐놓으니까 서로 안 들리니까 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고 더 또렷한 발음으로 큰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거예요. 자, 비대면으로 하니까 가림막으로 가려놓으면 그래도 얼굴이나 보는데 얼굴도 없고 카메라만 보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인제 요 세 번째 봐요. 어딜 봐야 하는지 몰라서 눈알이 막 불안불안해서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또 굉장히 어떤 인상을 주냐면 '이 학생 준비가 안 됐을까?'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한계가 있어요. 판단을 할 수 없이 그냥 내 말만 쭉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비대면 면접의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비대면이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대면 아니어도 대부분의 학생이 면접 준비를 안 해서 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 어떻게 적여서 이게 나중에 면접에 나올 수도 있다. 내가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물론 안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면접의 평가 기준은 뭐냐? 이거 대학교협의회에서 보여준 그 면접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요. 자, 첫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래서 도덕적으로 실천, 도덕적 정의, 도덕적 이해인데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떠냐 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판가름하겠다. 자, 두 번째는 사회성. 뭐냐면 대학에 가면 자, 담임 선생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임선생님 없겠지. 대학에 가면 담임 선생님 없고 교수님이 있죠. 맞아. 교수님이 있어. 그리고 조교도 있긴 있는데 일일이 지금 담임 선생님처럼 "누가 오늘 출석했니? 뭐 했니?" 아침 조회해 주시고 저녁에 정리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 가면 자기 혼자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한지, 누가 어느 교수님이 더 학점을 잘 주는지 이걸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것도 알아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 대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런 게 많아요. 그룹 과제. 그리고 그룹 과제를 안 줘도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인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학교 석사 학생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강의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석사 학생이 조용해.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는 학교 생활이 뭐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인데 친구들이 '아 쟤는 나랑 같이 하기 싫구나.' 하고 아예 껴주지도 않는대요. 그래서 거기가 이과거든요. 수학이랑 과학 공부, 물리 공부가 되게 어려워서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토로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라도 같이 가서 시켜 달라 그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자기가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 말을 이제 와서 여지껏 있다가 "인제 나도 껴줘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대학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는 이걸 누가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스터디 그룹에도 알아서 들어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힘들게 이렇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보고 내신도 넣어서 여러 가지 서류 전형 이것도 사람의 어마어마한 인력과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면접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뽑아 놨는데 대학생활 적응 못 한다고 "아 나는 맨날 혼자야." 그러고 자퇴해 버리면 대학에서도 손해잖아요. 학생으로도 손해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잘 적응해서 대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려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 기술, 그다음에 사회 적응이 잘 될 사람인지,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혼자 겉돌지 않고 들어와서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다음에 자아관.
뒤에 보면 세계관도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를 말하는 답변을 보면서 파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시험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시험에서는 제시문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대답을 해보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즉석에서 문항을 주고 어떤 경우는 아까 비대면처럼 미리 예시 문항을 한 20개쯤 주고 그중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딱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제시문 주고 면접관이 "그건 왜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또 바뀌어지는지 어떤 일관된 하나의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겠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고력.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말을 꺼내서 발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이거는 뇌에서요. 완전히 다르게 쓰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그다음에 글을 잘 쓰는 거 이것도 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아주 고차원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논리적인 사고력 왜냐하면 문제가 즉석에서 전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즉답인 경우에 그것도 봐요. 비판적으로 사고력이 있는지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답을 내놓는지 뻔한 대답인지 교과서적인 대답인지 정말 생각이 깊게 해서 여러 번 숙고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해력, 제시문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잘 이해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즉석에서 그 답변을 구성해서 대답을 했을 때 선정과 조직력, 표현력.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씨야. 말을 예쁘게 잘하는가, 태도. 그런 거를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전공 영역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오고 싶어서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이야. 자, 그럼 면접은 또 어떤 전형이 있나요? 어떤 유형이 있는데요? 볼게요. 자, 특기자 전형은요. 체육 특기자, 예술 특기자 이렇게 먼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면접을 보는데 자, 특기자 전형에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구술 면접이 주로 많아. 근데 요즘엔 사실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면접 평가 요소는 학업 능력이나 전공 수학 능력, 역량 평가.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확인이나 그다음 자기소개서 이런 걸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유형에는 기본 소양 면접이 있고 심층 면접, 일반 면접 이런 형태로 가기도 해요. 뭐야 우리 성이 나간 거예요? 다음에 교과 면접에서는 또 이렇게 봐요. 확인 면접,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고 그다음에 교과 통합형으로 융합된 어떤 지식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융합해서 제시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라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일반 면접과 또 심층 면접으로 나뉜다. 자,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디를 펴보냐면 선생님 공유 중지하고 아까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었던 거 있죠. 뭐냐면 자, 자소서 면접 워크북 이거 펼쳐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 보고 있죠. 선생님 지금 2장으로 보게 할게요. 자, 보면은 지금 자소서의 모든 것,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나만의 맞춤형 합격 자소서 예시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요거는 지금 뒤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합격 면접 가이드
그래서 지금 면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볼게요. 54쪽이에요. 54쪽. 자, 54쪽 가봅시다. 자, 54쪽 봤나요? 자, 54쪽 다 폈죠?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요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대강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면접에서 이거 외에도 학생부에 적혀 있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사고력을 발표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마지막 쯤에 그 태도, 인상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으로 하냐. 여기 맨 밑에 메라비언의 법칙 보세요. 자, 메라비언의 법칙을 보면 사람이 어떤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의 그 매력도를 끄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각적인 요소예요. 시각. 그러니까 얼굴에서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 목소리. 자, 어떤 사람의 좋은 목소리가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말이야, 말. 예쁜 말, 조금 더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주면 그게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얼굴 표정에서 웃고 있는지, 예, 평소에 그렇게 편안한 인상을 주고 있는지, 자,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6쪽 보세요. 자, 56쪽에는 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나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자소서를 제출하면 자소서에는 나의 어떤 모습이 녹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특별함은 뭔지 스스로에게. 그래서 대학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소개하지? 저번에 서창고의 한 3학년 선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나를 소개할 거 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화학을 잘하는 선배래요. 남자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저는 화학 선생님으로 불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화학을 잘해서 시험 기간만 되면 무슨 선생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화학 선생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거기 지원한 학과도 어디였냐면 화학교육과였어요.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어울리죠. 왜냐하면 전공, 화학을 잘해.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봐. 두 번째는 화학교육과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무슨 선생님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걸 도와주면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아예 이 전공 적합성이 아주 정확하게 딱 드러나죠. 자기소개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학생부에 적혀 있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또 내가 2학년 때 구상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나중에 이런 학과에 지원하면 요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한 장 뒤로 넘길게요. 57쪽. 자, 그럼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가고 또 3학년 올라가면 또 이런 기회들이 있을 건데, 자, 도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올라가면 이제 3학년 바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름에 지나면 이제 면접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면접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 검색을 해보면 그걸 가지고 이 학과는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었구나. 또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원하는 학과에 거기에 들어가면 입학처가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전년도 기출 문제가 다 실려져 있고 그다음에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안에 그 면접 문항, 예시 모범 답변, 평가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미리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면접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준비가 미리 될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뭐 준비를 못할까? 아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미리 준비 못하는 건 똑같아. 그래서
내가 그 시기가 됐을 때 준비를 해 두면 그만큼 본인에게 강점이 되고 유리해져요. 그래서 자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 면접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오전에 면접방에 가서 이걸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냐면 친구들하고 모범 답안을 한번 해서 "너 면접관 해 줘. 나 지금 들어가서 면접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오는 입장에서 걸음걸이, 의자에 앉을 때 그다음에 인사하는 태도 이런 것까지 다 연습하고 한번 해봐 달라 그래요. 그럼 되게 재밌고 재미도 있고 친구들이 되게 날카롭게 봐줘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고 또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 면접관 역할을 해 주면 '아 면접관의 시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고쳐야 될지를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해 보는 게 좋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주관하는 모의 면접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페북 이런 데서 원하는 학과들끼리 모이는 그룹방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기출 문제, 모범 답안, 그다음에 대학에서 주관하는 모의 면접 이런 것도 다 거기에 공지가 떠. 그러니까 그거 가서 참여를 하면은 돼요. 선생님 딸이 인제 항공 스튜어디스 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미리 고등학교 3 학년 때 딱 그런 페이스북에서 그런 그룹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보 모든 정보가 다 뜨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해라. 기출문항, 영어 면접 문항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받고 준비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가족과 함께 그다음에 앞으로는 비대면 면접이 많아지니까 뭐가 좋으냐면 셀프로 자기가 촬영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촬영해서 보고 '아 내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는구나. 눈을 다른 데 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손을 떨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카메라 찍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또 올해처럼 비대면이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계속 비대면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카메라를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 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게 내가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찍으면 얘들아 되게 날씬한데 얼굴이 뚱뚱해 보이고요. 잘못 찍으면요. 얼굴이 막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 맞춰 보고 카메라 각도라든가 내가 눈을 응시할 때 표정, 그다음에 아이 컨택 하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해 보면 좋더라고요. 자 그럼 그다음에 58쪽 갈게요. 58쪽은 자 나를 보여주기 위한 인제 면접 문항, 면접 문항을 어디서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나의 학생부를 보고 질문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서 그걸로 문항을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자 58쪽 교과 성적 관련 팁 이렇게 있는 거 보여요? 자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속으로 읽어 볼까요? 여기 문제 속으로.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가장 좋아했던 교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거를 문제를 읽어 보자고요. 자 속으로 읽어 봅시다. 준비 시작. 네. 네. 자 다 읽었으면 자 이 질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학생부를 보고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부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아까 질문에서도 봤었죠. 독서가 기록됐는데 나는 그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때 따로 요거를 요즘에는 왜 학생부에 제목하고 지은이밖에 못 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가 읽은 책, 느낀 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학생부에 있어요. 학생부 워크북 한번 볼게요. 자, 학생부 워크북. 자, 요거를 준 네.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보면 이런 게 이 안에 그 학생부에 기록된 거 말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여기에다가 적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 놨다가 나중에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은 여기다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3 학년이 되어서 정말 자소서를 써야 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될 때 요걸 들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적어 놓지 않으면 그때의 그 느낌, 그게 다 느껴지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몇 쪽을 보냐면 자, 처음에 이렇게 일정, 출결, 수상 경력 이렇게 다 있죠. 자, 여기에 다 기록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디냐면 교과학습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 38쪽 펴보세요. 38쪽. 자, 다 폈어? 다 폈으면 지금 이 독서 활동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책의 제목과 저자명만 기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입학사정관은 독서 목록을 통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록 안에서 얘가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서 독서량보다는 독서 경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 학년에 몇 개 이상 책이 적혀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에서는 자,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연관된 걸 읽었는지 자, 이런 걸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 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필독 도서가 있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쉬운 책이 있고 어려운 책이 있을 거예요. 또 생각을 요하는 책이 있고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걸 읽었을까? 그거를 목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가 어떤 책이 적히느냐 그 책의 제목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독서의 경향이 중요하다 했고 다음 읽을게요. 독서의 태도는 먼저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차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해 호기심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 보이려고 와 이런 제목은 좀 읽어줘야지 하면서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진로나 관심 분야, 앞으로 지원할 학과의 비슷한 분야에 연결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작년에요. 교사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완전히 진로를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교사 분야에서 책을 읽다 보니 오히려 이쪽이 더 나한테 관심이 많고 분야가 나한테 더 적합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에게 의미 있는 책을 읽고 그거를 적게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읽은 책만 기록하되 여기 이쪽 줄에 독서 계획은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세우는 게 좋다. 그리고 지원 전공 관련 책이 점점 구체화되도록.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법 얘기한 친구들 알 거예요. 1학년 때는 폭 넓게 여러 가지를 읽으면 좋다 그랬죠. 독서 많이 하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약간 진로 쪽으로 좁혀줘야 돼.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면접이나 자소서, 학생부 기록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나는 면접 시험 보는 거 안 할 건데요. 그거라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우리 도희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년 다 적힌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아직 학생부 마감이 안 돼서 못 보잖아요. 마감이 돼서 보았을 때 나는 어느 방향으로 적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가 딱 좋은 게 뭐냐면 3학년 1학기에 독서 기록을 올릴 때 그럼 여기에서 뭔가 확연하게 나의 진로가 드러나게끔 적을 수 있는 독서, 책은 뭐가 있을까? 찾아서 그걸 올리고 나중에 그거를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요즘 면접에서 독서 관련 질문이 아주 많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진로에 훨씬 도움이 되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책의 목록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나랑 맞아야 돼요. 아까도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 남의 공부법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남의 대학 가는 방법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랑 안 맞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독서 목록이 있어. 내가 감동을 못 받으면 그거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읽어보고 흥미가 생기고 정말 감동이었어. 뭉클했어.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책 목록은 가능한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읽은 특출한 거, 특별한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다. 그렇다고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을 잘 피력하고 나의 사고력을 거기에서 끌어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가능하다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 자, 독서 활동 소통지를 이용해서 줄거리만 정리하지 말고 책을 읽고 느낀 변화를 적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뭐냐면 전, 중, 후 이게 중요해. 전, 책을 읽기 전에 왜 이 책을 접근했는지, 왜 이 책을 읽게 됐는지,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잘 적어 놓으면 좋고요. 중, 책을 읽는 중간에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또는 뭐 친구랑 같이 진로 독서를 하기로 해서 서로 반반 나눠서 읽었는데 그 과정이 어땠다라든지 그런 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다음 후, 후는 전중후라 그랬죠? 후는 그리고 나서 느낀 점, 배운 점, 그다음에 앞으로 더 해보고 싶거나 더 어떻게 의미가 생겨났던 것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독서활동 소통지 보세요. 자, 요거 예시예요.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자, 활동 계기, 준비 과정 이게 전이겠죠. 전. 독서 내용, 이건 중일 거야. 내용을 적어도 좋고 이 사이에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특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는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책을 동시에 읽어요. 뭐 선생님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같이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만의 독서법이니까 그렇게 적어도 좋고요. 후. 그래서 느낀 점, 추후 심화 활동 이거를 기록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부 브랜딩은 뭐냐면 독서 활동은 독서 제목과 저자만 적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요. 선생님의 그 활동 범위에 따라서 교과 세특에 적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영어 시간에 책을 읽게끔 하셔서 그거를 교과 세특에 적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율활동, 담임 선생님 시간에 읽은 거를 선생님한테 잘 어필을 해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해도 적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는 독서 제목과 지은이만 적을 수 있어도 다른 데는 충분히 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 나에게 알맞고 나의 진로와 어울리는 책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구체화될 수 있게 해두자라는 게 지금의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독서 활동 소통지고요. 그다음 39쪽에 가면 개별 독서 기록 소통지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 요렇게 읽은 거를 선생님이 교과목 시간에 뭐 영어 시간에도 무슨 교과 시간에 했다. 그래서 한번 뭐 기록한 걸 내라. 자기평가서 요즘 내서 자기평가서도 학생부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렇게 낼 수 있다는 거고. 자, 요거는 독서 기록 소통지는 내가 적어 놓는 거야. 내가. 내 느낌을 조금 더. 그래서 적어 놓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 독서 기록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인제 뭐냐면 수학 시간에 어떤 우리 전통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져와 아름다움을 가져왔어. 그리고 역사와 또 연결을 시켜요. 약간 그러니까 통합이죠. 융합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호기심을 심화 독서로 발전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가능하면 조금 더 깊게 독서할 수 있고 다른 것과 연결이 되게 혹시 서창고등학교에서 탐구, 주제 탐구, 과제 탐구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요런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 독서도 심화 활동으로 충분히 과제 탐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준비해서 이러면 일석이조잖아. 과제 탐구도 되고 독서도 되고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때 1 학년을 여러분 1 학년이 많잖아요. 1 학년을 지금 한 학기 지나 1 년을 지나 봤잖아. 그러니까 뭐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했지만 그래도 서창고등학교가 진로 선생님이 엄청 노력하셔서 어마하게 무엇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학교에 여러분 학교에도 많이 갔었고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정동원 선생님 들어서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올해 몰라서 놓쳤다면 미리 준비하는 거지, 이런 거를. 작년처럼 올해 이런 게 있으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해 보자. 그래서 상을 타면 더 좋잖아요. 기록할 수 있고. 그리고 상을 못 타더라도 그런 것도 다 기록이 가능해요. 내가 상 따려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대회와 상관없이 정말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어서 새롭게 삶에 대한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적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다 동떨어진 게 아니야.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 지금 들어와서 컨설팅 받았죠? 오전에 특강 들었죠? 이런 거 다 학교 행사기 때문에 잘 느낀 점, 배운 점, 그다음에 후속 활동 이런 거 잘 적으면 학생부에다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넘기지 말고 잘 참여하면 좋아. 그러면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다음에 빈장이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빈칸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다음에 전중후라 그랬죠? 활동 계기, 준비 과정, 그다음에 독서한 내용, 느낀 점, 추후 심화 활동. 그래서 학생부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거 적어서 내라 그러면 뭘 적을까? 까지 기록을 해놓으면 아주 좋죠. 자, 자율활동은 보통 어떤 게 적히나요? 뭔가 그 교육을 받았다거나 또는 강연회 같은 거 그걸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체험, 뭐 다양한 활동, 그 중에서 또는 뭐 리더십이 있게 드러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하는데 내일부터는 선생님하고 이제 3일 동안 또 볼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부, 워크북 아까 그 펼쳐봤던 거, 그걸 이제 차근차근 기록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로드맵으로 어느 한 학생의 진로 로드맵에서 1 학년 때 뭐를 적고 2 학년 때 뭐를 적고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또 면접에서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60쪽 보면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도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질문이 이어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면접의 질문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학생부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독서활동 상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게 다 기출문항이에요. 기출문항에서 일단 쭉 뽑은 거고 읽다 보면 어떤 문제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저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학생부와 대조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64쪽이에요. 64쪽 보면 자소서를 이제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문전 문항을 만드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면 학생부에 도움이 되는 보조 서류라고 보면 돼요. 학생부에 다 적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적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학생들의 느낌을 적어 놓은 또 하나의 서브되는 학생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학생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또 다른 학생부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내러티브한다 그럴까? 그 학생부의 감성도 약간씩 들어가 있는. 그래서 좋은 학생부는 내가 읽어도 재밌다. 그게 좋은 학생부래요.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소서는 그렇게 지금 아직 우리가 안 적어봤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펼쳐보세요. 66쪽 보면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대강 알았어요. 네, 학생부도 봐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기출문항 예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빈도수가 높은 아주 그 보통 일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1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각하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화학교육과 간 선배. 아직 안 붙었겠다. 지원은 했어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에 뭐가 연결이 되느냐. 얼마 전에 선생님 친구 딸이 그 고려대학교에 붙었대. 그런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선생님이 즉석에서 도움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려대학교 면접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지원한 학과에 대비해서 학생의 진로와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분 내에 답변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한 문제예요. 어떻게 쓸까? 자, 이 1분에서 같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다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나만의 특출난 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이 왔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일단 그 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서 입학 요강, 거기에 말하는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 학교에서 지원한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다 보고 온 다음에 나의 진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한 10년 이후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 답변서를 작성해 봐라. 1분 안에 되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여러 번 셀프 카메라를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만족스러우면 올려라. 이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봐요. 그러니까 한 문항으로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어떻게 보면 그럼 한 문제로 되겠어? 시험 성적으로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잘 준비하고 와 정말 이 학생 누구지? 궁금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평소에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볼 거예요. 어디냐면 71쪽. 71쪽 왔나요? 자, 여기에 보면 학교 생활비 기록부에 근거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 내 거를 보고 질문을 적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이르긴 해요. 우리 도희 같은 경우는 준비가 좀 되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아직 학생부를 못 봤잖아. 도희도 자기 거 못 봤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적기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일단 이런 게 있다 알아둡시다. 그래서 71쪽에 보면 인적 학적 사항에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결석이 잦은데 왜 그렇죠? 근데 그 결석이 병결이라면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하는데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계속 지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각 3번이 되면 결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왜 결석을 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다 직장에 나가셔서 되게 나이가 어린 유치원 다닌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누구를 데려다 주냐면 그 유치원 다닌 동생을 아침에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고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이 고등학교처럼 일찍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원을 시키고 가니까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생이 교대에 지원한 학생이었거든요. 야, 선생님 되려면 이거 지각하고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러면서 교수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 질문에 다들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야, 동생을 그렇게까지 돌보는구나. 보살피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는 이런 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출결사항, 다음에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뒤로 넘길게요. 진로 희망,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성적,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 문항이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요거 보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 자, 그래서 주로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렇게요. 채권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채권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 어떻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이제 여기에서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학급 반장을 했는데 성실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꼭 반장, 리더십을 드러내지 않아도 요즘은 팔로워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어떻게 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드러내도 좋지만
리더십이 아니어도 내가 뭐 그렇게 리더로서 반장이라든가 무슨 회장이라든가 동아리장으로 활동한 게 없다면 내가 그 동아리원으로서 또는 그쪽에 있는 부서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따라주고 같이 도와서 했는지를 나타내도 좋아요. 자, 면접의 평가 요소 봅시다. 78쪽일 거예요. 속성 안 적혀 있네요. 자, 평가 요소는 요렇게, 자, 아까 선생님이 그 강의 안에서 보여준 것도 있잖아. 그 내용에 보면 지원 동기, 자기 주도성, 인성, 내용 요소,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발음이 잘 안 난다.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형식, 음성과 태도. 자, 이런 인상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끝인데, 여기 메모장에다가, 자, 메모 펴봤어요. 자, 앞에는 지금 학생부 생활기록부만 적게 돼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를 닫을 거예요. 자, 공유 중지하고 아까. 자, 여러분은 그거 닫지 말고 펴놓으세요. 자, 선생님 강의 안으로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질문을 하나 뽑아서 자, 답을 할 거예요. 자, 단계별 준비상 요거는 자, 나중에 봐도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챙겨야 할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 삼아서 한두 문제 해서 같이 답변을 한번 적고 그 다음에 발표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꼭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대학 및 학과의 지원 동기, 우리 대학교에 왜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지원했나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이게 다 같이 녹여지는 게 뭐냐면 대학 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평소 저는 무슨 이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학교 교수님의 어떤 이론을 보고 그것과 상당히 연결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밑에서 그런 이론을 배워보고 싶어서 여기에 지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의 진로와 연결되어서 내 진로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요거 1, 2, 3, 4번 보이죠? 보이죠? 자, 요거 가지고 몇 번 가지고 갈까요? 우리 한번 뽑아봐요. 몇 번 문제 읽어보고. 자, 한번 연습 문제 해봅시다. 이런 거 되게 미리 생각해 놓으면 아주 좋아요. 나중에 가서 답 쓰려면 힘들거든. 자, 1번 문제 뭐냐면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 땡땡 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자, 2번은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다음 3번은 나의 장점이나 단점 아니면 남과 다른 특성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을 거고요. 4번 여지껏 살아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일, 극복할 만한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렇게 4가지 중에 우리 하나 뽑아서 연습해 봅시다. 뭐 해볼까? 뭐가 좋아요? 우리 2학년 언니 해봐요. 도희. 도희는 어느 계열로 진학을 해야 되겠다 정한 게 있어? 네, 어디? 저 공학 계열로 진학하려고요. 그렇구나. 역시 공학일 줄 알았어. 지난번에 선생님이 서창고 갔더니 아주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면 여자친구들이 공학자가 아주 많아요. 되게 신기하더라. 다른 학교는 보통 남자들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 도희는 1, 2, 3, 4번 질문 중에 어떤 거 할래요? 저는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 줄게. 자, 우리 도희 언니가 뽑은 질문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답을 써서 발표해 볼 겁니다. 2번으로 할게요. 좋아요.
자, 지원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자, 근데 혹시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지원할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울 것도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자, 뭘로 하냐면 4번으로 해봅시다. 2번으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1학년 친구들은 4번, 여지껏 있어 오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적어볼게요. 자, 우리 적을 때 보니까 지금 다 여자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기가 남자친구인가? 자, 여자들 특히 뭘 하냐면 먼저 앞에다가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먼저 앞에다가 두 갈씩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요. 안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말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 그래서 내용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먼저 앞에다가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첫 번째 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남자들은 특히 면접 가서 말을 안 하지. 여기 좋습니까? 그럼 네,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좀 말을 많이 해서 잘 드러낼 수 있게끔 적어보세요. 자, 우리 적는 시간 조금 줄게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지금 2시 58분이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2시 58분이니까 10분이면 3시 10분 조금 전에. 자, 3시 10분까지 할게요. 그럼 12분. 자, 적어보세요. 생각해서. 자, 우리 학생들 화면도 켜고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얼굴 보면서 할 거거든요. 화면도 켜고 목소리도 켜도 돼요. 자,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조금 이따 켜도 되고, 자, 이따가 켜서 발표할 거예요. 자, 10분. 선생님 음악 잔잔한 거 틀어줄까요? 아니, 오히려 방해되겠다. 자, 10분 정도 기다릴게요. 써보세요. 질문해도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가까이 있으면 도와줄 건데 여기에다 질문 넣어요. 채팅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이크 켜서 물어봐도 됩니다.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도희 학생 질문 지금 봤거든요. 지원 동기를 쓸 때, 네. 맞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지원 동기를 쓸 때, 도희 학생의 나의 진로에 뭐랄까, 대학에서 내는 진로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거를 전공을 하거나 이 분야를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쓰면 돼요. 자, 이제 9분이에요. 마무리 조금 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 목소리 켜고 화면 켜서 같이 발표해 봅시다. 네, 자, 목소리도 켜고 화면도 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선생님, 저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는 못 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예원이 학생. 자, 우리 다 준비됐어요? 문한기 학생 준비됐어? 혹시 켜놓고 나갔나?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 학생, 구지원 학생 있어요? 이 학생도 없나 보다. 유경이는 있어? 자,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학생이 도희랑 예원이랑 미송 이렇게 세 사람인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아직 네. 다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자, 그럼 시간 얼마나 더 줄까요? 이거 많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대까지만 할까? 아직 시작도 아,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분 만에 되기는 조금 힘들긴 해. 자, 그러면 다른 친구는 예원이 썼어? 네.
그럼 예원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영상학과 희망하고 있는데 네. 이유가 정보를 다뤄보고 싶어요. 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하는 매개체가 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유튜브나 그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많은 종류들의 많은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가고 있고 뉴스를 챙겨보지 않아도 영상물을 통해서 현재 사회의 이슈나 그런 사건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현재 네. 사회에서 영상물은 가장 많이 친근하게 사용되는 정보의 매개체라고 생각해서 영상과를 희망하고 또 네. 이런 점 아니어도 드라마나 영화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비록 제가 온전히 만드는 건 아니어도 네. 제가 만든 창작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또? 이 학과를 위해서 이제 영상과다 보니까 편집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편집 기술을 늘리기 위해 팬들끼리 약간 더빙팀 영상물이나 학급에서 행사 활동을 할 때 영상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영상을 편집해 보는 등 사소한 경험을 조금씩 쌓아놨어요. 그렇구나. 아주 생각한 게 많네, 예원이는. 자, 그럼 벌써 영상 편집, 그런 방송 쪽을 희망하는 예원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송이도 했어요? 네, 적긴 적었는데요. 네. 지원 동기가 약간 구체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잡아줄게요. 네. 네. 일단 저는 경찰학과 쪽인데요. 네. 일단 제가 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지원 동기인 거 맞죠? 그렇죠. 네. 저는 일단 경찰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다루지 않는 구체적인 뭐 법이나 행정 같은 거를 더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고, 네. 노력과 준비는 이제 제가 지금 선도부 활동이나 체육부장 또 뭐 다른 위원회들을 하면서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제 선도부 활동이나 체육부장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이제 봉사 시간도 채우고, 제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무슨 사이트에서 이제 어려운 친구들에게 인형을 직접 만들어서 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헌혈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체력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데? 왜 구체적이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데, 자, 그래서 법이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잘 접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희망, 호기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체력도 기르고 사람들에게 봉사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 자, 그렇게 벌써 적어보니까 나의 어떤 그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예원이 학생이랑 미송이 학생 발표해 줬는데, 도희 학생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읽어도 되고 생각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해볼 수 있을까? 짧아도 괜찮아요. 어느 부분이 어려워서 못 썼어요? 혹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런 걸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때? 진로 목표와 준비 계획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 얘기 안 해도. 해볼까요? 도희가 아까 공학 쪽이었잖아. 네. 공학에서 특히 어느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제 진로가 가상현실 콘텐츠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관련된 학과들을 찾아보다가 네.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잠시만요. 네.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랑 관련된 학과들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나와가지고 거기로 지원하려고 하려고 마음 먹었고요. 네. 진로 목표에 대한 준비랑 계획에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가상현실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고 네.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때 가상현실 전문가가 학교에 와가지고 네. 강연을 왔었어요? 네, 강연을 와서 강연도 듣고 그 강연에 대한 느낀 점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뭐 아주 구체적이네. 나는 도희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돼. 우리 공대생들은 얘기가 많고 생각이 있고 딱 뭐가 있는데 그걸 꺼내서 얘기하기도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다 정해져 있네. 잘했어요. 자, 우리 새 학생들 정말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꺼내서 얘기해 주니까 좋잖아.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준비를 내 생각을 차분차분하게 쓰고 요거를 말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대답들이 충분히 지금 훌륭해요. 충분히 다 잘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면접이 사실 학생부에 기록된 것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 화면 공유를 해서 학생부에서 어떤 게 잘 적히면 좋을지 선생님 한번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보이세요? 네. 네. 네, 자, 여기에서 지금 학생부 기록의 비교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다음 장면 보여요? 인서울 수도권 보이나요? 네. 네, 인서울에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지원자의 학생부 분석을 하면 공통된 키워드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봐요. 놔뒀다가 이거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학생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잘 보고 이 다음에 학생부를 또 이렇게 잘 적을 수 있게끔 이게 팁이야.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평범한 학생이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학습 태도, 봉사 정신, 발표력이 있다, 진로 탐색 능력이 있다, 자료 정리를 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다, 이해력이 있다, 이런 게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그 끝에 이제 그 나오는 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끝에 뭐뭐 있음, 배움, 뭐뭐한 학생, 그러니까 이해력이 있는 학생임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을 보임, 뭐 활동함, 뭐 노력함 이렇게 적혀져요. 그런데 자 상위 20개 대학에 그러니까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학생부에는 자 이런 것들을 우수한 학생임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이런 게 들어가. 지적 호기심이 있다, 발표력이 있다, 집중력이 있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되고요. 밑에 보면 자 빈도가 어떤 빈도가 많이 나면 충분함, 뭐뭐의 우수함, 돋보임, 기여함, 뭐뭐를 이끌어냄, 이건 리더십을 말하는 거겠죠. 분석하여 발표함, 설명함. 선생님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설명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최상의 능력이거든.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학생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가 잘 적히도록 여러분도 활동을 해서 그런 게 잘 적혀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 갈 때 학생부를 내잖아요. 보통 기본으로.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최상위권은 어떤 게 나오냐? 영어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효율적인 학습 습관, 해박한 지식, 그다음에 과제 연구, 과제 탐구 보고서, 우리 내일부터 할 거도 과제 탐구라는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융합적인 사고력, 뭐 성찰하는 태도 이런 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빈도가 높은 표현은 문장 끝에 탁월함, 뛰어남, 토론함,
발표, 뭔가를 발휘함, 대안을 제시함, 분석함, 창의적인 이런 게 적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잘 적혀지면 내가 대학 갈 때도 비교과로서도 유리하고 이런 게 적혀질 때는 또 그만큼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록된 사례들이에요. 자, 요거는 특별함으로 기록된 사례예요. 그래서 보면 활동 중심의 학업 역량, 학생 특성이 이렇다. 토론 및 의사소통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는 어디에서 결승에까지 진출했다는 건 대회에 나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토론 준비와 논리적인 대응 능력도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가, 기본 자세가 준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실력 향상까지 성장해. 그러니까 기본에서 더 확장된 실력이 어디까지 있다. 그 특별함이 여기에 이렇게 교내 토론 대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적혀져 있나, 내 학생부의 특별함이 드러나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끝판왕 워크북에 내가 잘 정리해서 나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전중후로 기록이 되고 선생님이 자기 평가한 거 뭐 내봐라, 뭐를 가져와 봐라 했을 때 그거를 내놓으면 여러분의 학생부도 이렇게 멋지게 작성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또 이 시간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뭐라도 선생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다들 안 하잖아. 그런데 끝까지 여기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발표까지 했어. 선생님 박수를 막 보낼 거예요. 자, 너무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자, 요렇게 적어주면 나만의 뭔가 개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내일은 구체적으로 학생부 아까 워크북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사용해서 어떻게 적을지 그거 얘기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탐구. 아까 독서로도 과제 탐구 심화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과제 탐구 심화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그 앞에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들을 일러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를 내일하고 모레하고 을픽 3일 동안 선생님하고 또 같이 만날 거거든. 몇 시냐면 우리 몇 시냐면 7시예요. 선생님이 다시 단톡방에 공지를 할 거야.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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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자, 없죠? 그럼 우리 단톡방에 오늘 배운 거 이런 것도 적어 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적고 여러분 그 학생부에다가 그 학생부 워크북에다가 오늘 한 것도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꾸 적어보고 하는 게 뭐냐면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해야 돼.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공부에 대해서 후기 남긴 거, 다른 방에서 들은 거 후기 남긴 것처럼 이것도 정리해서 단톡방에서 정리해서 후기 남기고 여러분 그 Zombie apocalypse.